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남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산 태안 선거구에선 예상과 달리 접전은 없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성일종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가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밤 11시 반쯤 당선 확실히 뜨자 성일종 당선인은 선거사무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당선인은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에 답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산 태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50%가 넘는 득표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산과 태안 두 지역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앞섰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저를 신임해 주신 우리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약속한 대로 약자의 편에 서서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드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드리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손잡고 응원하겠다는 약속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성일종 당선인은 가장 먼저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안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의료적인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해서 서울대병원 시스템 도입하는 것을 제 1번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태안에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접전을 벌였던 두 후보가 다시 만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됐던 서산 태안. 유권자들의 표심은 다시 한번 성일종 당선인으로 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 선거구는 전 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 간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4년 전 선거만 해도 1000여 표 차로 박빙이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선인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기구 후보는 개표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를 일찌감치 따돌리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후 10시를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자 어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제 의정 활동을 잘 평가하시고 이번에는 좀 압도적으로 저한테 승리를 안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 잊지 않고 재선의원이니까 더 2배, 10배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당진 발전, 대한민국 발전 꼭 일어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어 후보는 가장 먼저 성문 국가산단 분양률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당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입어 당진의 공기업을 유치해 30만 자족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활력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진이 가지고 있는 저 350만 평이라는 산단, 국가산단, 이 국가산단을 빨리 좀 채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당진을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와서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기반을 만들고 또 당진 경제도 살리고 또 이러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고요. 전 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 간 리턴 매치로 관심을 받았던 당진 국회의원 선거. 20대 총선에 이어 어기구 후보가 또 한 번 당진 시민의 선택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과 예산의 민심은 변화보다 경륜을 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당선인이 4선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예산 주민들은 현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승자는 경험과 경륜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였습니다.
변화를 외친 정치 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를 득표율 9.5%포인트 차로 제치고 4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지역 그리고 자기를 선택한 지역의 지역민과 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저는 구현하고자 해서 지금껏 왔는데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저는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 기간 굵직한 현안 사업을 완수할 적임자를 자처한 홍 당선인. 최우선 공약으로는 KTX 노선 추진과 장항선 복선 전철화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다수의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만 단선 그리고 디젤 기관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빨리 복선화 그리고 300km 이상의 저희 KTX를 우리 장항선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 이제 법은 통과됐는데 어떤 공공기관을 바로 이곳에 유치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보수 텃밭인 홍성 예산에 출사표를 던져 득표율 44.4%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도 표심이 보수 진영으로 향하면서 당선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홍성과 예산. 다시 한번 중진 현역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가운데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결과 정진석 당선인은 5만 7천여 표, 48%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3천여 표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공주에서는 졌지만 부여와 청양에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으로 충남 지역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정진석 당선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4년도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지역 최종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지역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2.4%로 전국 평균인 66.2%보다 3.8%포인트 낮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보다는 7.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충남도 내 지역별로는 계룡시가 71.8%로 가장 투표율이 높았고 서천군과 청양군, 보령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천안 동남구와 당진시, 천안 서북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남 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4년 전 총선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고발 12건과 경고 22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입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86건과 비교해 68% 줄어든 수치입니다. 고발 유형을 보면 기부 행위가 5건, 허위사실 유포가 4건이었으며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관련 항목도 각각 1건을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건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이 위축된 부분을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15일 마무리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굿모닝 충청 김갑수 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당일 투표소나 개표소 직접 취재를 하셨을 텐데요.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 그 사전 투표를 한 다음에 15일 내포 신도시에 있는 그 내포 초등학교를 찾아봤는데요. 네. 좀 일정한 거리를 좀 두고 그리고 손 소독제를 바른 다음에 발열 검사까지 하고 그리고 투표할 때는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처음 해보는 그런 투표 방식이었는데 네. 외신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의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굉장히 선진 의식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선거 풍경도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 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또 그야말로 뜨거웠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높은 투표율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위기 상황이 국민들의 어떤 투표 참여 의식을 더 높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올해 투표율이 66.2%를 기록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4,399만 명 중에서 2,912만 명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 이제 1992년 14대 총선에서 71.9%를 기록한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또한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긴 것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6%, 이 이후에 1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4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58.0%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 7.6%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어요. 26.69%를 기록하면서 예전보다는 상승할 거다 이런 관측이 이미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가급적이면 투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네. 이제 젊은 아이를 둔 어떤 주부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투표를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낭설로 이제 끝났고요. 네. 아무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적인 위기 의식 그리고 최소한 21대 국회에서는 좀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의식들이 유권자들을 투표장까지 이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일하는 국회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직은 좀 더 지금도 피부에 다 와닿긴 하지만 경제 위기가 이제 심각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이 경제 위기를 효율적이고 또한 합리적이고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처럼 어떤 진영 간의 싸움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해지는 또한 네.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작용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 싸움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충남 지역이 투표율을 꼴찌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역대 총선 결과 주요 선거 결과를 보면 충남 지역이 항상 낮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낮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울산시가 한 68.6% 이렇게 1위를 기록했고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세종시가 68.5%로 전국의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는 충남은 62.4%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았고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주요 시도 우리 충남 지역의 시군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방의 도시죠. 계룡시가 71.8%로 가장 높았고 네. 서천군이 69.3% 그리고 보령시와 청양군이 68.1%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 권역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태안군이 66.1%, 예산군이 63.4%, 서산시가 63.3% 그리고 홍성군이 62.5% 그리고 당진시가 5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좀 낮은 투표율을 좀 기록한 것인데요. 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투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쟁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62%도 그렇게 낮은 투표율은 아니지 않을까요? 낮은 투표율은 아니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70~80%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어떤 당선자를 만들어낸다면 당선자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자기 지지자만을 위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자들도 중요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까지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바람도 밝혀주셨는데요. 네, 선거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충남 지역의 11개 선거구, 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6대5로 의석수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 충청 표심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정치부 생활 많이 해봤지만 늘 충청 표심은 어려운 것인데 이번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표심이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일 야당에 대한 심판이 오히려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독 충남 지역만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이 천안 가불병 3석과 함께 아산을, 당진, 논산, 계룡, 금산 이렇게 6석을 차지했고요. 미래통합당은 공주부여 청양과 아산갑, 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이렇게 5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현재 의석 분포를 그대로 이어간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대전에 7석 그리고 세종에 2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좀 싹쓸이를 한 상황인데 네. 충남만은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그 선거구가 청와대 대변인 또는 비서관 출신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지역 그리고 상대는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이들 4개 선거구가 있었어요. 네. 말씀 드리면 공주부여 청양, 보령 서천, 아산갑, 서산 태안이었었는데 모두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제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현상으로 가지고 한 요인으로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개별 미래통합당 후보자들 현역 의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평가와 함께 보수적인 지역성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좀 있었던 지역이 있고요. 네. 또한 이슈에 대한 각 캠프의 대응력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이와 함께 정치 신인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한계 이런 네.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격전 지역으로 꼽혔던 곳 중 한 곳이죠. 이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 참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기도 했고 또 계속해서 이 1위 후보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역 결국 현역인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출구조사만으로는 정진석 후보가 뭐 이긴 것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개표 결과가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를 봤는데요. 네. 득표율을 보면 박수현 후보가 46.43% 그리고 정진석 후보가 48.65%로 정 후보가 2.22% 앞서면서 이제 당선을 확정지은 것인데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공주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한 1,200표 정도 가까이 이겼습니다. 다만 이제 부여 청양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3,800표 정도를 이기면서 최종적으로는 2,624표 차로 이제 박수현 후보가 패한 것인데요. 네. 기억하다시피 이제 공주하고 부여 청양은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별개의 선거구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후보가 19대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대 총선부터는 선거구가 바뀌면서 통합이 되면서 공주 부여 청양이 한 개 선거구가 됐거든요. 네. 20대 총선에서도 박수현 후보는 공주에서 이겼지만 부여 청양에서 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공주에서는 이겼지만 부여 청양에서 진 그런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수현 후보는
선거구 획정의 어떤 최대 피해자였다. 또 한편으로는 부여 청양의 보수성, 과거에는 이제 잔민연의 김종필 총재가 그 지역구 부여 출신이거든요. 네. 부여 청양의 보수의 벽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진석 후보 이번에 이제 5선에 당선이 됐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는 만약에 5선 성공을 하고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미래통합당이 1당이 안 됐으니까 국회의장보다는 뭐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에 출마를 할 당시에도 충남 유일의 4선 의원이었는데 이제는 충남 유일의 5선 의원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3선 정도만 해도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원내대표 도전이라는 거 굉장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5선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중진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전 충남에서 최다선이 지금 박병석 의원으로 6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이 거의 유력한데 다만 이제 국회 그 정당의 특성상 한 지역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지석 이번에 그 의원의 입장에서는 국회직이 어렵다면 전당대회라든가 정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도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또 오히려 좀 고민이 많은 어떻게 보면 3선 정도면 여러 가지 길이 많은데 네. 너무 다선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결과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 선거구에서는 이렇게 현역 의원의 강세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네, 먼저 당진 선거구는 이 어기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개표 결과를 보면은 그 어기구 후보가 47.66%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가 30.25%, 다음으로 무소속 정영손 후보가 18.96%를 얻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뭐 1, 2% 이 정도에 얻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어기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30만 자족도시, 서해안 중심도시 당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왔는데요.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문 국가산단의 인입철도 유치 그리고 신평 내양간 연육교요 건설 또한 성문산단을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지원 우대 지역으로 바꾸는 등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당진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이런 대형 SOC 사업, 이런 구책 사업들을 좀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진 선거구 같은 경우는 특히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선거 막판까지 변수로 떠올랐었는데요. 결국에는 무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김동완 후보와 정용선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봤을 때는 이 어기구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참 보수 지지층이 좀 분산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득표율 수치로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했을 경우에 이겼을 거라고 나오는데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부분 그것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당락의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추진됐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기구 후보 그리고 김동완 후보와 무소속 정연소은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합쳐서 그것을 이제 덧셈 뺄셈을 했더니 보수 진영 후보가 1.5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으로 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단일화 후보 쪽에서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가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점, 이미 사전 투표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됐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일어났을 때 그럼 진보 진영은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진보 네. 진영도 분명히 나름대로의 응집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수 진영 단일화에 실패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기구 후보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히 덧셈 뺄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더라도 진보층의 결집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또 한편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TV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김동완 후보가 나오면 항상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색깔로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중도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중도층을 확보하는 전략이 좀 미흡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보수 진영 후보가 단일화가 빨리 되고 선거운동 전략 과정에서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을 좀 빨리 구사했다면 혹시나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서산 태안 지역은 성일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선거구 중 한 곳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조한기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 출신 성일종 후보가 맞붙은 지역인데요.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승부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싱겁게 성일종 후보의 승리로 재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가장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성일종 후보는 시종일관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해서 서산태안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의 어떤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에 맞서서 조한기 후보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교를 신설을 하고 대학병원을 신설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성일종 후보의 재선이 이제 재선으로 끝나면서 아무래도 성 후보는 조만간 이제 양승조 충남 도지사라든가 충남도 지휘부와 함께 이 문제, 그러니까 서산의료원을 과연 서울대병원으로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런 협상에 좀 어떤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충남도 의회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남도 의회가 과연 그것을 용납해 줄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 그러니까 성일종 후보가 그 공약을 지키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보수의 텃밭으로 손꼽혔던 곳이죠. 홍성 예산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4선 고지에 올랐는데요. 이 홍성 예산 주민들의 선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성 예산을 보니까 홍문표 후보가 54.0% 그리고 김학민 후보가 44.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제 홍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지역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항선 벨트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군수들이 당선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따른 적임자가 누구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홍문표 후보를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가 향후 지역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모든 정치인은 이제 대선을 향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또는 낙선하신 분들 모두 자신과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맞는 그런 주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선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 또한 우리 충남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재기가 가능할 수 있고 또한 더 큰 정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선자든 또는 낙선자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치부대에서 어떤 좀 더 어떤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선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크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의 정당이 다른 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산 태안인데요.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당이 어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협력하고 더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 20대 국회가 워낙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싸우지 않는 국회, 경쟁하더라도 국민의 어떤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제 충청홀대론을 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충청의 권익과 전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지난 수요일이었죠.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굿모닝 충청 김갑수 정치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4.15 총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된 권리를 행사하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